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4번째 시간으로 야리가다, 스미, 대마, 노보리, 네지리, 다이꾸오바리, 고시, 나나메, 나미, 덴바, 이렇게 31번부터 4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1번째 시간으로 야리가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리가다란 말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야리가다는 한자를 야리가다로 쓰기도 합니다. 일본 백과에서 야리가다를 검색해 보면 기초공사에 앞서 기둥, 벽 등의 중심선이나 수평선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개수의 말뚝을 박아 설치하는 가설물임, 실제 건축물의 위치, 높이, 수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공정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와의 여유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위치를 바로 잡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야리가다는 교준틀이라고 많이 바꾸어 쓰고 있습니다. 교준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비교준틀, 평교준틀을 쓰고 조적조의 경우에는 세로 교준틀도 설치해야 합니다.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견은 하다, 주다 등의 많은 뜻과 함께 보조동사로 쓰이며 훈이 야로이고 음은 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보낼 견이며 파견 단어에 쓰입니다. 연관 현장 용어로는 야리끼리, 야리나오시, 생활 용어로는 야리꾸리란 말이 쓰입니다. 이 방도 방법, 방향, 사람 등 폭넓게 쓰이는 명사로서 훈이 같다, 음은 호어입니다. 교준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물의 각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오간이라는 큰 직각자가 필요했고요. 요즘이야 물론 트랜시시 대신하지만요.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려면 물수평이라는 미즈모리가 필요했고요. 이것 역시 레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림추라는 사계후리와 먹매김에 쓰이는 스미다시 도구인 먹통, 먹칼 등이 필요했죠. 요즘은 레이저 정량기구들이 대세여서 옥외와 옥내의 건축 마감의 오차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교준틀이라는 정확한 건축 용어가 있음에도 어감이 좀 딱딱해서인지 잘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1번째 시간으로 야리가다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2번째 시간으로 스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미란 말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야오자판에서 검색해 보면 스미란 그냥 먹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미를 먹매김이라 많이 바꾸어 말하는데, 먹매김은 스미다시
또는 스미츠케라 말합니다. 목재를 많이 사용하는 일본에서는 목공사에 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지슴이라고도 말하는데 건축 용어 사전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선이나 치수 등을 표시하기 위해 버림 콘크리트나 기초에 그리는 표시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말하는 스미는 지스미에 가까운 용어이겠습니다. 먹매김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오가네라는 큰 직각자와 사시가네라는 곱자가 필요하고 사계훌이라는 다림추, 먹통, 먹칼도 필요하죠. 이제 스미는 먹매김, 먹놓기 등으로 많이 바뀌어 다행입니다. 그리고 작업도 레이저 청량기 등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묵은 훈이 먹이란 뜻의 스미, 음은 벅구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먹, 묵이며 묵화 단어에 쓰입니다. 같은 다른 한자어로는 모퉁이, 귀퉁이, 구석이란 뜻의 스미가 있고 비슷한 현장 용어인 스미는 벽돌이나 벽돌 쌓기를 말하죠. 참고로 문신을 이레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2번째 시간으로 스미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3번째 시간으로 대마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마란 말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대마를 일본 백과에서 검색해 보면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노력, 대마증의 준말, 임금을 받고 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마증을 검색하면 품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대마옥기란 말은 인건비 하도급을 뜻합니다. 대마란 추상 용어라 별다른 이미지는 없지만 품, 수고, 시간, 임금, 품삯, 공수 등으로 경우에 맞춰 고쳐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용직으로 인력사무소 등에 갔다가 일을 나가지 못한 경우 대마 맞았다, 대마 당했다, 대마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마찌를 대마로 잘못 표현한 말입니다. 대마의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수는 훈이 대, 음이 슈이며 간은 훈이 마, 음이 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손수, 사이 가립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손에 관련된 대가 들어가는 일본 용어가 많습니다. 대마찌, 작업 중단, 작업 대기를 말하죠. 대모도, 조력공을 말합니다. 대쓰리, 손스침을 말하고요. 대나오시, 재손질, 손보기, 고치기. 대내리는 손비빔을 말합니다.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3번째 시간으로 대마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4번째 시간으로 노볼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볼이란 말은 건설 현장에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건축 용어집에서 검색해 보면 노볼이란 경사진 상태의 것을 말함, 이렇게 간단히 설명합니다. 야구 자판에서 노볼이로 검색하면 이런 운동기구나 연관 이미지로는 등산이나 나무 오르기 등이 뜹니다.
같은 발음의 다른 글자 노보리는 깃발을 말하며 또 다른 글자 노보리는 열차 등의 상행선을 말하기도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노보리는 노보리 삼바시를 줄여 하는 말입니다. 삼바시란 배를 연결해서 사람의 승강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해안에서 수상으로 돌출시킨 나무, 철,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다리이며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노보리 삼바시란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원이 걸어서 오르내리도록 한 경사진 가설 통로를 말함, 인력에 의한 재료의 운반 통로로도 사용되며 비계와 일체의 구조로 설치되는 것을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비가 귀했던 옛날에는 철근을 비롯한 자재들을 이 비계다리를 이용해 인력으로 운반했기에 안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자재 양중이나 탑승용 리프트 등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등은 훈이 오르다라는 뜻의 노보르, 음은 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오를 등이며 등산에 쓰입니다. 이제 노보리는 이유 없이 비계의 다리로 바꾸어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4번째 시간으로 노보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5번째 시간으로 내질이란 말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내질이란 말은 건설 현장에서 아직도 쓰고 있는 일본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일본 백과에서 내질이로 검색해보면 가늘고 긴 물건을 양 끝에 힘을 가해 서로 역방향으로 돌림 또는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다른 끝을 무리하게 돌림, 이렇게 설명하며 내지레라고도 말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현장에서는 문틀, 도어, 창문 등이 건조 수축되면서 비틀려서 잘 닫히지 않을 때 내질이 났다 이렇게들 표현하죠. 일본어에는 이 내질이가 들어가는 생활 용어도 많습니다. 내질이 곤약, 헤어스타일에도 머리띠에도 내질이 빵, 야채 깎기 등에도 쓰입니다. 현장 용어로서의 내질이는 경우에 맞추어 틀어짐, 비틀림, 어긋남, 꼬임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5번째 시간으로 내질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6번째 시간으로 다이꼬발이란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이꼬발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본 백과에서 다이꼬를 검색해 보면 타악기의 일종, 목재, 금속재 등의 몸통 양면 또는 한쪽 면에 가죽 등을 바른 것,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의 대고처럼 큰 북을 말합니다. 다이꼬 바리를 검색하면 문이나 칸막이에서 뼈대 양면에 종이나 널판을 발라서 가운데를 비게 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다이꼬도 문을 말하죠.
다이코 쇼지, 장지문을 말합니다. 다이코 가베, 벽을 말하고요. 다이코 마즈끼리, 칸막이를 말합니다. 등의 마감에 쓰이는 말입니다. 다이코 바리는 양면 붙임, 양면 발음, 양면 마감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6번째 시간으로 다이코 바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7번째 시간으로 콧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콧이란 이렇게 허리를 말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콧이는 고시가베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고시가베를 일본 건축용어 사전에서 검색하면 허리 높이보다 아래 위치에 설치되는 벽을 말함. 바닥에서 1m 정도까지의 벽은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높이이므로 생활하면서 더러워지거나 흠집이 생기기 쉬움. 그래서 더러움이나 흠집을 방지할 목적으로 잘 더러워지지 않는 소재 등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설명하며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 고시가베는 위치와 마감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건자재가 귀했던 옛날에는 화장실의 하벽에는 타일을 붙이고 상벽에는 그냥 몰탈 위 페인트 마감이 흔했었죠. 요즘은 키친, 판벽, 화장실, 손스침 등 다양한 멋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유도에서 허리기술 관련 이미지도 많이 뜨는군요. 콧이란 대부분 징두리로 많이 바꾸어 쓰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콧이는 징두리, 징두리벽, 허리벽 등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는 콧이와 비슷한 발음의 콧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격자창, 방범창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7번째 시간으로 콧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8번째 시간으로 나나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나나메로 검색해 보면 수직 수평이나 정면에 대해 방향이 어긋남 또는 그런 모양, 보통과는 다른 모양, 정상이 아닌 모양,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이의 의미로 경사진 모양을 나나메라고 표현합니다. 야후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일상생활 용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나메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낚시의 찌가 검색되는데 야후 자판에서 나나메 웃기로 검색하면 같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가 말하는 장애를 일본에서는 장해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베리어프리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장애자나 고령자의 생활에 불편한 장애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도 장애우들을 위한 경사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이렇듯 나나메는 경우에 맞춰 경사, 비스듬, 기울기 등으로 영어로는 테이퍼, 슬로프, 램프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에서 경사와 연관된 용어로는 고발, 경사나 구배, 언덕을 말하죠. 놀이, 비탈면이나 범면 등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8번째 시간으로 나나메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9번째 시간으로 남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남이를 검색해 보면 나란함 또는 나란한 것, 줄지음, 같은 부류인 것, 같은 정도인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모양, 보통, 일반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남이는 주로 나미가라스를 줄여 하는 말이며 이때의 남이는 3번의 보통이라는 의미로 쓰여 보통 투명 유리를 말합니다. 야후 자판에서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여기서 가라스란 말의 어원을 찾아봅니다. 어원은 네덜란드어 글라스이며 규산염 유리를 말함, 투명하고 약함, 건축 재료 식기 등에 쓰임 이렇게 설명하며 초자란 한자를 차용해 붙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거울이나 유리를 취급하는 상호에 무슨 초자라는 간판을 많이 보았었죠. 여기에서 영어의 글래스를 검색해 보면 글라스로 표기하며 컵이나 안경을 말합니다. 둘의 어원은 같은 듯한데 유리와 컵, 안경으로 발음과 뜻이 달리 구분되는군요. 어느한 것이 참 묘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비슷한 발음의 용어가 있죠. 남이이다란 말은 파도 모양의 골판을 말합니다. 남이의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병은 훈이 보통이라는 뜻의 남이, 음은 해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나란히 병이며 병행에 쓰입니다. 같은 한자가 서로 폰트가 달리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여행에서 규동의 메뉴를 보면 나미모리, 오모리, 도쿠모리 이렇게 보통, 대, 특대로 구분이 되는데 나미모리는 그냥 남이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나미가라스를 줄여 말하는 나미는 보통 투명 유리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39번째 시간으로 남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0번째 시간으로 덴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덴바를 검색해 보면 제방이나 댐의 맨 윗면, 관리용의 도로로도 이용된 목재나 석재 등의 재료에 대해서도 기초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됨. 야후 자판에서 덴바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이미지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연관 용어도 많습니다. 덴바란 이렇게 구조물의 최상면을 말하고 부재의 윗면을 말할 경우에는 우아바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아바는 윗면을 말하며 반대쪽 아랫면은 시다바라고 말합니다. 닷바는 구조물의 어느 부분의 높이를 말하며 다카사는 높다라는 형용사 다카이의 명사형으로 사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덴바의 한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다는 훈이 끝이라는 뜻으로 하시, 하, 하다 등 여러 가지 음으로 읽히며 음은 단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끝단이며 말단에 쓰입니다. 현장에서도 단자의 연관어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닷바, 높이를 말하죠. 우아바, 윗면을 말하고요. 시다바, 아랫면, 그 밖에도 코바다떼, 벽돌, 세워찾기 등이 있습니다. 일상용어로는 기레빠시, 자투리를 말하죠. 로바다야끼 등이 있습니다. 이제 덴바는
꼭대기, 윗면, 상단면 등으로 바꾸어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40번째 시간으로 덴바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4번째 시간으로 31번부터 4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2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3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2번째, 3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